네, 안녕하세요. 모카키만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일론 머스크입니다. 화성 갈 거니까. 아니,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? 아니, 테슬라 차나 잘 만드시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합니까? 비트코인 떨어져서 다리 위에 올라갔다는 분도 계시고 자꾸 트위터 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고, 나는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어. 아스파라거스 증후군이요. 아스퍼거 증후군이겠죠? 하여간 뭐 그게 그거지. 도지 투더 문. 참. 정말 특이하신 분이네요. 비트코인 투자자들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트위터질 이렇게 하고 계신 일론 머스크 씨, 오늘도 또 한 건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? 일단 블룸버그의 빌리어네어 인덱스라고 해서 억만장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세계 최대 부자들의 순위를 매겨놓은 거예요. 물론 이건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어제 봤을 때 순위하고 오늘 봤을 때 순위 계속 바뀝니다. 여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. 자산 가치가 한 주에 28조 감소했대. 28조.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요, 한 해 전체를 해서 번 게 35조인데 야, 이게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 몇 번 해서 28조가 없어져. 한 해에 삼성 번 게 그냥 순삭했습니다. 와, 대박이죠. 어떤 일로 이렇게 하락했나? 이거 보시면요, 일단 미국 코미디 프로 SNL 보면요, 우리나라에도 SNL 있었죠. 이 SNL에 나왔어요.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, 한번 볼까요? 도지코인이 뭔데?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뭔데? 그러니까 또 막 설명을 해요. 야, 그거 사기지? 그러니까 사기야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물론 농담이겠죠. 근데 그 농담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죠. 도지코인은 당연히 폭락하고, 보통 이제 SNL 같은 데 나갔을 때 옆에 사일리 마일러스도 있는데 출연료 엄청나게 받았을 거잖아요. 보통 사람들은 출연료를 받고 나가는데 일론 머스크는 한 번 나가는데 비용을 28조를 쓴 거야. 이 정도 돈을 썼으면 방송국을 사겠는데? 방송국을 한 두세 개쯤 살 수 있는 돈이에요. 그리고 요번에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살 수 없다고 했다가,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? 사람들이 좀 작작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. 금감위가 났었습니다. SEC가 야, 너 트위터 좀 작작해라 이랬죠. 더하면 잡아간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아이쿠 이러면서 비트코인하고 결별한다는 아주 희한한 트위터를 올렸어요. 그리고 이거 만화 비트코인 하락하는 장을 보면서 울고 있어. 야, 이러면 안 되지. 형 때문에 지금 물린 사람들인데 그렇게 놀리면 안 되지. 그러고 나서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뀌었죠. 이전에 일론 머스크 하면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일진들이 괴롭혀서 왕따 당한 비운의 천재 뭐 이런 식의 평가였어요. 근데 이제는 야, 그때 그 담당 일진 다시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. 우리나라에서도 난리예요.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론 머스크 사형시켜주세요. 어너니머스가 나서서 일론 머스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영상도 올리고요. 물론 이건 진짜 어너니머스 아닌 것 같아. 아무튼 뭐 살해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.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죽지 않는 이유 이런 기사가 났어. 경호원 지금 10몇 명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. 와, 세상에. 일론 머스크는 또 오늘 갑자기 모델 S 플레드 플러스를 안 만들겠다고 발표했죠. 계약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취소. 이러면 어떡해. 이거 좀 심하죠. 이유는 지금 모델 S 플레드를 만들어 봤더니 이게 너무 잘 나와서 이미 1.9초면 시속 100km에 도달한다는 거예요. 여기에 플러스를 굳이 달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, 근데 플레드 플러스는 멀리 간다며. 그건 뭐 되게 멀리 간다고 뭐 자랑했었잖아요. 게다가 새로운 배터리 쓴다며. 그렇게 자랑해놓고 이렇게 안 내놓으면 섭섭하죠.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,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못 믿을 사람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꽤 내려왔습니다.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 부자였죠. 1등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테슬라 주가 하락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 재산이 아마존 전 회장 제프 베조스보다 오히려 낮아졌어요.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아니고요, 두 번째 부자도 아니고요, 3등이 됐습니다. 순위를 보면요, 제프 베조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 재산이 조금 줄었고 이 두 분 빼면은 다 엄청 부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방심하면 2등 3등으로 막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요즘 뭐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에요. 돈이 복사가 된다면서요. 그럼 2위는 누구야? 베르나르 아르노 아시죠? LVMH의 회장. 언제 이렇게 올라오셨지? LVMH 몰라요? 루이비통, 모엣 헤네시. 루이비통의 LV고 모엣하고 헤네시 해서 LVMH. 루이비통은 다 아시죠? 헤네시 아시죠? 헤네시 코니악. 그리고 모엣 아시죠? 모엣 샹동. 그리고 베브 글리코,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. 베브가 과부라는 뜻이죠. 샴페인 농장 주인이 글리코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와이프가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과부예요 이러면서 이제 술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까지는 와이너리를 여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없었어요. 술을 여자가 만든다니 말이 되냐,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했는데, 근데
그때까지 샴페인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. 지금은 샴페인이 다 노랗고 투명하잖아요. 그런 거를 처음으로 만든 게 이 베부 글리코입니다. 아무튼 샴페인 아시겠지만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온 거예요. 샹파뉴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, 뭐 이태리나 뭐 스페인이나 뭐 아니면 프랑스의 샹파뉴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나오면 다 스파클링 와인. 여튼 이 회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요, LVMH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죠. 최근 들어서 럭셔리 제품이 아주 미친 듯이 팔리고 있으니까. 중국이 럭셔리에 눈을 떴잖아요. 해외 여행 가는데 돈을 쓰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가잖아. 딴 거에서 돈을 쓸 게 없어. 젊은 분들, 나이 든 분들 할 거 없이 그냥 막 보복 소비를 한다고 하죠. 여행을 못 가는데 에이 열받네, 루이비통 백이다, 에이 샴페인 마셔버리자. 당연히 이 회장님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, 이런 거고요. 우리가 최대 부자라고 생각하는 빌 게이츠 형님 4위, 그리고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마크 저커버그는 5위입니다. 워렌 버핏 형님은 6위죠. 그리고 여기 나란히 계시네요. 구글의 레리 페이지,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, 이렇게 7위 8위 하시고 계시고요. 어쨌든 지금 뭐 다들 엄청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.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9위, 그리고 프랑스와즈 베텐코트 메이어스, 이분이 10위, 여성 중에 1위. 이분은 누구냐면 로레알 아시죠? 로레알의 상속녀예요. 이 중에서 가장 젊고 여성이고. 로레알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회사였나 싶겠지만 저스는 비오템, 키엘, 랑콤, 쉬에무라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. 어지간하면 로레알이야. 뭐 그런 정도로 엄청 많아요. 화장품이 아시아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잖아요. 미국에서는 로션만 바른다는 거예요. 근데 아시아 쪽에서는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해서 보통 7가지 정도를 바른다고 합니다. 특히 중국이 지금 눈을 떴잖아요. 유튜브로 보면서 아,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뷰티에 잘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, 이러면서 뷰티 제품들을 엄청나게 산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뷰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얼마 전에 로레알 하면 다 기억나시겠지만 이 스타일란다 얼마면 되냐? 6천억? 이거 옛다 이러면서 바로 딱 사오게 됐죠. 여성 중에 그럼 2위는 누구냐? 맥킨지 스콧이죠. 아시나요? 아마존 창업자의 전처예요. 이분이 놀라운 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40조 받았거든요. 야, 이게 뭐 결혼해봤자 소용없구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, 사실 40조 주신 제프 베조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고요. 얼마 후면 또 결혼할 것 같아요. 일론 머스크는 벌써 결혼을 3번째 했어요. 이 정도면 정말 결혼 매니아지. 결혼 진짜 좋은 거예요. 스티브 발머는 11위고요. 스티브 발머 아시죠?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었던 분. 무슨 WWE에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인데 지금 세계에서 11위 부자가 되셨습니다. 네, 다음은 아마시오 오르테가죠. 아시겠지만 인디텍스라고 하는 자라하고 뭐 여러가지 브랜드 있잖아요. 자라는 1년이 4계절이 아니라고 하죠. 50계절에서 100계절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요. 그래서 50계절을 계속 다른 물건을 내놓는다고 합니다. 이분이 원래 어부의 아들이에요. 이분은 패션을 생선이라고 생각한대요.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상한다는 거예요. 매달 새로운 걸 사서 입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. 자, 쓸데없는 얘기 많았고요. 이 리스트 중에 상속받은 사람 거의 없죠. 베르나르 아르노가 상속인 거고, 맥킨지 스콧은 상속인 건가? 맥킨지 스콧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사실 이분은 이혼해서 그냥 돈을 왈칵 번 사람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마존의 첫 번째 직원입니다. 같이 동거하던 사람하고 회사를 같이 차린 거야. 그 사람하고 아마존을 지금까지 일군 거기 때문에 이혼했을 때 그 정도의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. 자, 아무튼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순위를 쭉 보면 IT로 돈을 번 사람들 이만큼이죠. 자동차로 돈을 번 사람들 이런 모습. 네,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아니면 IT로 돈을 버는구나, 그게 세상에 돈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아, 그러네. 아, 패션도 중요하다. 네, 평소 안 하던 얘기니까 한번 할 수도 있죠. 자,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갖고 있나? 갖고 있겠죠. 그럼 얼마나 갖고 있나?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인의 특징은 다 투명해요.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죠.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의 특징이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거니까 서로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알아야 돼. 그래서 이 지갑이 누구 건진 모르는데 그 지갑에 왕창 들어갔다, 이건 알아요. 근데 지금 보면 도지코인은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거든요. 한 사람이 28%를 들고 있다고 해요. 근데 그게 벌써 10조가 훨씬 넘죠. 이 계정에 갑자기 628.1971개 이런 식으로 이걸 갑자기 매수한 적이 있어요. 628.1971개? 이거는 뭔가 신호 같잖아. 이 숫자가 뭘까 하고 봤더니 6월 28일 1971년이라는 거예요. 이게 뭐야? 일론 머스크 생일이거든요. 가장 큰 주머니에서 이걸 샀어? 그러면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거 주인이구만,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.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, 도지는 다 좋은데 몇몇 사람들이 집중한 게 문제야.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집중한 거 다 팔면 조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생일만큼 이렇게 매수한 거, 이거는 일론 머스크하고 살짝 관계가 있는 척 의도적인 매수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대주주 아닐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예요.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지만요.
근데 요즘 뭐 도지코인이 워낙 대박이라고 하니까 아키타이누라는 코인이 갑자기 1000% 올랐다고 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도지코인 동생이라고 합니다.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창립자가 따로 없고 새로 나온 건데 도지코인 친구예요, 도지코인 동생이에요, 아들이에요, 뭐 도지코인의 형이에요, 뭐 되게 많습니다. 뭐 시바이누 이것도 뭐 4000% 올랐다고 하고 희한한 코인들을 막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이 이더리움 창시자한테 뚝 떼서 줍니다.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키타이누도 그랬고 시바이 창시자들도 대뜸 부테린 형님 이러면서 코인을 더 갖다 주는 거예요. 이거 왜 주는 거예요? 수많은 코인 중에 이게 실제로 유통되는 코인이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. 부테린 형님은 이걸 받아서 그럼 어떻게? 인도에는 코로나 기금을 코인으로 받는 구호재단이 있어요. 거기다가 이 부테린 형님이 몇 조씩 막 이렇게 줍니다.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? 거래소를 쓰든 뭘 하든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. 그래서 이걸 받아서 유통을 하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 결국 의미 있는 코인이 될 거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이 화폐라는 거는 좀 묘해서요,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들고 있게 되면 가치가 저절로 생겨요.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 그게 가치가 빵이 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수많은 사람한테 그냥 쫙 뿌려줘.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거에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. 컬렉션도 마찬가지죠. 우표 가격 오르고 특정 연도 돈이 막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똑같은 겁니다. 그러면 개코인 같은 거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하시는 게 좋으냐?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진돗개 코인 있었잖아요. 진도지 코인이라고 이거 만들었는데 바로 들고 사라지셨어요. 제 주변에도 코인을 만들고 계신 분 계신데 코인 만들어서 저한테 기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. 정말 부탁인데 그 코인에는 제 이름을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코인은 저하고 관계 없는 거고요. 기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괜찮아요. 네, 요즘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 코인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. 약간 선을 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매력이라지만 선을 너무 넘고 있어요.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이면서 또 가장 큰 리스크가 일론 머스크라는데 부디 오랫동안 테슬라 운영자로서 모습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론 머스크 형이 뭐 알아듣지도 못할 걸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했어? 머스크 형 꼭 와서 봐주세요. 영문 번역 타이핑 할게요.